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지연 리더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4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먼저 이렇게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으로 경황이 없어서 바로 시작을 하는 점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컨텐츠 공유를 해서 화면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거 코로나 안부를 안 물어봤네요. 그죠? 코로나는 잘 계시죠? 그죠? 잘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계시고 코로나도 잘 계실 거라 생각하고 컨텐츠 공유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예. 600명. 네, 잘 보이십니까? 김석중 리더님 혹시 네, 잘 보이시죠? 보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가 리더스 젊은이들 강의라 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는 마음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무서운 날이죠, 그죠? 6.25 전날이죠. 이 반응 없이 이렇게 강의한다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군요.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긴장이 잘 안 되는데 이거 오늘 엄청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 얼굴 없이 이렇게 화면만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저성장 온라인 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메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저랑 함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 계획입니다. 지금 요즘 시대를 대표하는 세 가지 화두죠, 그죠? 코로나, 또 그로 인한 저성장, 또 그래서 또 온라인의 확산, 그죠?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라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실태 조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코로나 사태에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문객 변화 비율에 보면 매우 감소가 지금 71.2%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 섹터가. 그리고 감소가 26.5%입니다. 즉 97%, 98% 정도가 많이 감소했다는 축에 속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와 진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비가 아니라 소상공인 폐업 지원비가 이렇게 지금 많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폐업할 돈마저 지금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요즘 분들이 많이 막막하겠구나.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서 또 제가 느끼는 건 그에 비추어 봤을 때 아메이 비즈니스의 어떤 위치는 또 격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화면을 보는 걸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이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군요. 큰일 났네요. 제가 다음 걸 보면서 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잠시만요. 네. 뉴노멀이라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조심성이 올라간 채로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일상으로 복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망과 이커머스 이용 그리고 위생 습관에 대한 영구적 변화. 네. 뭔가 장난을 치고 싶은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없고 소리도 없으니까 정말 쉽지가 않네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뉴트리션 그리고 이제 건강 영양이죠.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것들, 이커머스, 디지털리제이션, 그다음에 언택트, 언임플로이드, 그다음에 H로 시작하는 이 단어, 이건 위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할 형태의 어떤 산업군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많이 느꼈어요. 아메이가 다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메이를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메이 비즈니스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연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1인 기업이라서 가능한 거죠.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서는 하나의 의사결정이 저 말단까지 내려가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삼위일체가 잘 되어 있는 비즈니스, 물론 그것도 제대로 하고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삼위일체라고 생각합니다. 3인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한 명이 3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첫 번째는 사장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의 역할이죠. 세 번째는 직원의 역할이죠. 이 세 가지를 한 사람이 해내어야 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제대로 해냈을 때는 정말 둘도 없는 유연한 멋진 1인 기업이 되어 가더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 AC, 애프터 코로나의 뉴노멀, 사회 전반의 프레임을 바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를 하고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에 대한 니즈가 증가를 합니다. 이번에 나름대로 돈은 잘 벌지만 이번에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은 플랜 B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대면이 가속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만의 안전과 취향을 중심으로 다양화된 사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존의 세상을 이루고 있던 사회 질서가 세게 한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그죠? 그리고 지진 아시죠? 보시면 지진과 싱크홀 이런 것들이 태풍, 뭐 여러 가지 뭐 수해 뭐 이런 것들보다 더 무서운 이유는 이 지진은 우리들 믿음을 베이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 뜨면 내가 내 방에서 깨어나야 되고 아침에 엄마 방에 문을 열면 엄마가 계셔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의 생활에 내 생활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내 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믿음들이죠. 땅이란 건 그렇죠. 그냥 내가 앞발을 디뎠을 때 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진이라는 건 그 믿음의 근간을 절대로 변수가 되지 않아야 될 그런 기준이 흔들려 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번 코로나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회 구조가 한번 세게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잘 되던 일이 안 되기도 하고요. 안 되던 일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안 되는 일들이 절대 다수고요. 몇몇 일들만이 이 시대에 또 극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아메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아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의 아메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의 아메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에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메이는 수익성 강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번 수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다른 여기 여러분들 창원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는 제가 주로 비즈니스 하는 곳이 창원, 부산, 거제, 통영, 진주, 뭐 대구 요 정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요즘에 그 파트너들이나 혹은 또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시냐면 일주일에 4일 혹은 3일씩 출근하는 사람이 진짜 뭔가 이게 심각성을 위해서 이게 과대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의 장기화라는 게 생각보다 지금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거죠. 이런 시점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저희에게 굉장히 큰 기회로서 다시 한 번 더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너스 플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보너스 플랜을 보고 사실 아메이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놀랐습니다. 사실 뉴페이스들이야 뭐 이걸 보고 뭐
뭐 아메이가 돈을 많이 주는가 보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10년 이상 아메이를 하신 분들은 뭐 플래티늄 연말 보너스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사실 너무 쇼킹합니다. 모든 보너스 플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못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향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메이 비즈니스에 새롭게 참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다음 화면을 보시면 파운더스 플랫 제가 이번에 보너스 플랜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이런 그 영상을 4개나 찍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구조상 시리즈물을 찍으면 가면 갈수록 조회수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4편을 다 찍었던 이유는 뭐냐면 꼭 리더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나름대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 노력의 가치가 갑절이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시작할까 말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당신이 고민하는 것보다 보상이 크니까 한번 시작해보라고 제가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너스 구조를 제가 낱낱이 펼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쉽게 한다고 쉽게 풀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주제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메이 비즈니스는 좀 더 많은 존중과 대우를 받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믿음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거는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희 미션이 이겁니다.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가지가 넘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줄여서 12가지로 제가 줄여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서초동 그 카페베네 밑에, 카페베네 망했죠. 그죠? 그 영 플라자가 아니고 거기 그 밑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들려주던 그 반응들과 리액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쨌든 이 정막 속에서 저는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메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소비 개체 수의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일단 생각해 보시면 아까 제가 오늘 젊은 리더님들이 많이 모이셨다고 하셨는데 문득문득 마음이 젊으셔서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이라면 공감하실 건데 저희 사실 어릴 때 비누 하나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쓴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스크럽, 바디워시, 핸드워시 이렇게 다각화되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로 쪼개졌다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 예전에 학교 갔다 오면은 실내 가방 던져놓고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는 갔다 오면 학원 2-3개, 뭐 가외, 어학연수, 유학, 예체능 기본이 되어버렸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집자나 한 대로 5,000원에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실수로 지역번호 누르고 뭐 02나 뭐 이런 데 눌러가지고 저한테는 02가 지역번호니까 이렇게 했다면 제 등짝 맞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것만이 나온다고. 그리고 호랑이 소리 한번 듣겠다고 700 한번 눌렀다가 뭐 전 봐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전화비가 막 10,000원 이상 나오는 날에는 집에 곡소리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시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근데 휴대폰 4대, 인터넷 전화, 태블릿, 셋탑박스 이거 다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의 전화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 등짝을 때리지 않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세뇌 아니고 뭐겠습니까? 5,000원에 예민하던 이때가 있었는데 30만 원에 아무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다 BMW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버스, 메트로, 워킹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인 1인당 1차 다 갖고 계시죠? 웬만해서는. 거기에 차값, 보험, 자동차세, 감가상각, 유지비, 수리비, 유류비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면 또 새로운 지출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면 제가 맞을 것 같아서 미역국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개체 수의 증가라는 게 우리들의 삶에 보통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사실? 그죠?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냐고 생각해보면 경제적 피해를 사실 온전히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뿐만 아니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활 필수품 우리가 종류가 예를 들어 4인 기준이라고 쳤을 때 한 달에 쓰는 게 몇 가지 정도 되겠습니까? 아니 한 달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하루에 쓰는 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드십니까? 네. 아까 참여자가 230명인데 230명 전부 다 물을 드시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의 목소리도 아무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게 돼 있죠. 물 마시면 또 어디 갑니까? 화장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은 샴푸를 쓰실 거고 린스를 쓰고 트리트먼트를 쓰고 염색도 요즘 집에서 많이들 합니다. 세수도 해야 되고 클렌징 폼, 뭐 집에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스크럽도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치약도 쓰고 칫솔도 쓰고 치실도 쓰고 뭐 가글도 씁니다. 그리고 바디로션도 쓰고 바디워시도 쓰고 비누도 쓰고 물비누도 쓰죠. 휴지도 쓰고 세미대도 쓰고 애니데이 같은 것도 여성분들은 쓰십니다. 네. 그리고 휴지 네. 바람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욕실세정제, 변기세정제. 여성분들은 나오면서 뭐 스타킹이라든지 향수도 뿌리고 나옵니다. 이게 목욕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죠. 나와서 그러면 바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솜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스킨을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로션을 바르고 영양크림을 바르고 선크림까지 바르고 나서 기초가 끝났다라고 외칩니다. 고급반이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이스를 바르고 BB를 바르고 CC를 바르고 에어쿠션을 바르고 컴팩트, 에어쿠션, 쿠션 했죠, 그죠? 컴팩트, 볼터치 같은 것도 바르더라는 거죠. 눈에는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섀도우 같은 것들을 쓰고요. 입술에도 펜이 잠시 안 나오네요. 입술에도 립밤이라든지 립글로스, 립스틱 이런 것들을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컨실러나 하이라이트 같은 것도 씁니다. 여성분들은. 남자분들 컨실러 하이라이트 잘 뭔지 모르시죠? 자세가 왜 이래? 제 자세가 조금 바르게 이렇게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모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컨실러와 하이라이트 이게 뭐냐면 컨실러라는 건 여성분들이 쓰는 누워 있는 걸 일으켜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화장품이 하이라이트가 누워 있는 걸 일으켜주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화장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실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성분들이 쓰는 얼굴에 있는 얼룩 제거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집에 김치, 참치, 미역, 고등어, 꿀, 소금, 간장, 쌈장, 된장, 고추장, 들기름, 참기름, 포도씨유,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 또 라면, 소면, 컵라면, 짜장면 밥맛 샐러드 말아 먹죠, 그죠? 우유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드시고 나서 비타민, 커피, 녹차, 주스 이런 것들을 드시더라는 거죠. 먹고 나서 또 끝납니까? 아니죠. 설거지 해야 돼요. 설거지 혼자 합니까? 퐁퐁, 수세미, 고무장갑 셋이서 하지요. 전처리 세제, 본색터 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울 샴푸 이런 거 써야 되고 밀대걸레하고 주택세제하고 이런 것들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칼, 가위, 냄비 이런 것들 써야 되고 또 이제 그 애기 있는 집은 기저귀, 분유, 물티슈 이런 거. 제가 복잡하게 적었습니까? 간단하게 적었습니까? 간단하게 적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휴지라고 그랬지 각 티슈, 롤 티슈, 키친타올 이런 거 구별 안 했다 아닙니까? 대충 적어도 이 정도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쪼개진 생활 필수품이 정말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냐는 거죠.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걸 뜯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생활 필수품이 여러분들 삶에 유리해질 수 있는 건 이 생활 필수품 관련 일을 내가 하나 얻어 있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조건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제품의 성격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수입의 조건이라고 해서 다양한 제품, 넓은 수요층, 고품질 제품, 합리적 가격, 구매 편의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넓은 수요층이 있고 고품질 제품이고 합리적 가격이 있고 구매 편의성이 있는데 제품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약 하나로 우리가 인쇄 수입을 벌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그리고 다양하고 고품질 제품이고 합리적 가격이고 구매 편의성이 있는데 노인분들만 쓸 수 있는 것 혹은 아이들만 쓸 수 있는 것도 타겟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다양한 제품이고 넓은 수요층이고 합리적 가격이 있고 구매 편의성이 있는데 고품질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치약을 쓰는데 이빨이 불라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쇄 수입을 얻기 어렵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다양한 제품, 넓은 수요층, 고품질 제품이 있는데 치약 하나에 10만 원씩 한다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걸 다 충족하지만 구매 편의성이 없다면, 즉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것도 인쇄 수입의 근간이 되기는. 고객의 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질은 자영업을 하시면 진상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초이스를 당하는 입장이니까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싫으면 안 가면 됩니다. 내가 초이스를 하는 거지. 그리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업은 유동인구에 민감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 아메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난 사람 수가 경기입니다. 오늘 아무도 안 만나면 휴업입니다. 3명 만나면 호황입니다. 그리고 환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 본사와 마찰을 일으켜야 자영업을 받을 수 있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장점으로 있는데요. 또 하나의 아메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장의 마인드와 직원의 마인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직원들은 밤에 일 시키면 죽으려고 합니다. 밤에 불러내면 너무 힘들어하죠. 근데 사장님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주문이 들어와도 벌떡 일어나서 받는 게 사장입니다.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랠리 같은 데 가서 여기 사장이 누구야 하면 이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다 사장단인 거죠. 한 분 한 분이 자기 개인 비즈니스의 오너들을 하는 거죠. 사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감을 한 분 한 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빠른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줌 미팅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아메이 비즈니스 얼마나 빠르게 변화했습니까? 저희도 줌 미팅 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료 화면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베이킹을 하면서 좋은 시간 이렇게 보냈었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돋보이죠, 그죠? 네. 그리고 하나가 고객 접점이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메이 비즈니스가 언제 들키는 줄 아십니까? 언제 들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에 아이의 물을 쌓아 보내는 순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아메이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주연 리더님이 멋진 디자인을 해주셔서 이렇게 예쁜 물통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접점이 있죠. 뭐냐면 빵을 꿔다 줍니다. 빵을 꿔다 주는 거죠. 아메이 고객 접점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월세 내지 않는 고객 접점 치고는 정말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잘 안 만나지는 분이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최강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디야? 지나가는 길이야 라는 진화라는 뜻이죠. 저는 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엊그제도 대구를 대전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도 유럽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게 안에 무서운 뜻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진화는 바로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이라는 거죠. 상상력으로 내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가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뭘 할 거냐 그러면 아메이는 좀 늦었다면 뭘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미용실을 할 거라 하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늦은 것 같다, 미용실 하기에는. 내 주위 사람들 지난주에 대부분 머리 다 깎았던데 좀 늦은 것 같다. 파마도 거의 다 했던데 지난달에 좀 늦은 거 아이가? 말이 됩니까? 치킨집 할 거라더라고요. 치킨집 늦은 것 같다. 어제 우리 아파트에 치킨 배달 오토바이가 한 10몇 대 들어오더라. 어제 다 못 빈 것 같다. 이제 다 먹어버린 것 같다 어제.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 의사 할 거라. 의사 늦은 것 같다.
아픈 우리 뭐 예를 들어 아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제 아래 치료받고 왔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이 일들이 늦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끊이지 않는 수요가 있는 일이더라. 끊이지 않는 수요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치킨 먹어도 내일 또 먹고 싶은 게 치킨이지. 오늘 머리 자르면 내일 말러가는 게 여자들입니다. 그치? 그럼 아메이 비즈니스는 왜 늦을 수가 없냐? 아메이 비즈니스가 늦을 수 없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생필품의 수요는 끊일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고품질의 애용자를 갖고 있는 이 생필품의 수요라는 거. 두 번째는요. 바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메이 비즈니스는 절대로 늦을 수 없는 일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가 멘탈과 마인드를 강화를 시켜주면서 성장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아메이 비즈니스 처음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마인드가 약한지 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걸 보통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죠. 유리 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즈니스에는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멋진 멘탈 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저도 아메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거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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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끊어 3번 울리고 난 전화했다. 네가 안 받았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죠.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멘탈이 너무 약하니까. 거절당하는 일 차라리 처음부터 컨택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유리 멘탈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혹시 아메 하는 거라고 쳐다보는 건가? 커피숍에서 누군가에게 아메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쳐다보면 아메 얘기 듣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제 친구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멘탈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저는 A형입니다. 혈액형이 A형입니다. 얼마나 소심했겠습니까? 제가 친구한테 처음에 아메이를 커피숍에서 알리려고 갔는데 말하지 못하고 오고 두 번째로 아메이라는 걸 얘기를 못해서 오고 또 한 번은 제가 니 요즘 뭐 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인터넷 쇼핑몰 한다 그랬어요. 인터넷 쇼핑몰. 무슨 쇼핑몰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생필품 한다. 생필품 뭐 하는데? 제가 그게 어찌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지 아메 한다. 뭐 이렇게 술 취해서 잠들 깬 것처럼 아메. 근데 그 친구가 재수없게도 알아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 많은 커피숍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야메 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저의 멘탈은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해라 새끼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유리 멘탈이었던 저도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 앤 함께하는 동료들이 나의 멘탈을 강화시켜줍니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훨씬 더 강한 멘탈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낸 사람들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어떤 겁을 먹고 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겁을 먹어봤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혀주는 일이 아니라 A부터 Z까지 자기가 해봐야, 걸어봐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10분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근데 정말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낸 사람들에게 배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이 일에 재능이란 건 따로 없지만 어쩌면 이 프로그램에 잘 붙어있는 게 재능이라면 재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조인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6번째로 긍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보고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의견이 제시가 됐을 때 그걸 찬성하는 것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훨씬 더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근거를 대면서 자신이 얼마나 좀 더 잘 알고 있고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대화가 더 많지
실제로 좋은 의견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찬성을 하는 의견은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긍정의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많이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안에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처음에는 꽃잎파리 때는 막 아시죠? 꽃을 들고 이런 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들고 하나씩 꺾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아, 잘하면 나도 되겠네.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 똑같은 걸 봐도 내가 되겠나라는 사람.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냐면 뉴 SP, 뉴 사파이어, 뉴 다이아몬드 다 아줌마들이네. 아줌마들. 총각이 잘 없네. 총각이 되겠나 이렇게 해서 라는 안 되는 쪽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세상에 객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긴 합니까? 객관이라고 객관적으로 썼다고 하는 그 사람의 주관이 들어간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객관이라는 건 100% 객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어떤 필터를 가지고 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형제레그 이분들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난 나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면서 일이 풀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일을 묶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풀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도 아마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고 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스폰서님과 형제레그들이 저한테 뭘 줬냐면 될 것 같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한한 착각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착각이 장기화되면 사실로 자리 잡습니다. 믿음으로 자리 잡고요.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때의 착각은 정말 무서운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저희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쪼그라든 상상력의 재팽창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팽창하는 삶의 잠재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 하기 전에는 현실만 봤습니다. 지금 현재가 이런데 뭐 되겠어? 근데 저는 시력 교정소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를 보는 시각에서 비전을 볼 수 있는, 즉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을 긍정이라는 공식을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는 시력 교정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이 시력 교정소가 어쩌면 미팅,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온라인 미팅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에 눈이 박혀 있을 때는 절대로 보이지 않던 가능성이, 내 인생의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축복인 걸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거,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삶의 미개척 영역이 남았다는 건 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갈 곳이 있다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비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0년 후에 제가 지금 오늘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저를 만날 수 있는 거. 파트너들을 만날 때도 전 마찬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될 수 있지만 3년 후, 5년 후에 그분은 훨씬 더 멋져져 있을 거라는 그 상상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는 거. 그랬을 때 그분을 대하는 저의 자세도 바뀌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아메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진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국밥집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잘 만들어 줄까요?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죠. 절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어떻습니까? 스폰서님, 시스템, 회사,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달라 하기 전부터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나의 성공을 누구보다 어쩌면 나보다 더 바라는 존재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스폰서고 어쩌면 시스템일 수 있고 또 회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아메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는
11가지 이야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쩌면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이 비즈니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머릿속에서 전쟁 중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의사결정에 있어가지고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곰곰이 해본 결과 보통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좀 더 어려운 쪽, 쉬운 쪽이 있다면 어려운 쪽이 정답이더라는 거죠.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제가 후회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 하시는 분 아니면 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분들 오늘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